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박입니다. 자, 일단 미증시 기준에서 본다면 뭐 크게 상승을 한 건 아닙니다. 한 0.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어저께 기준에서 보면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엔비디아 시세를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쭉 이렇게 내려보면 엔비디아 일단 4%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삼성전자는 왜 올라가지 않았느냐. 자, 미증시도 그렇고요, 한국 시장도 그렇고 상승하는 구간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를 볼 때 지금 가장 중요한 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미증시가 추세 복귀하는 것, 즉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빅테크들의 상승세가 꾸준하게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런 부분은 지금 확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 쪽을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없다.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첫 번째, 미국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빅테크의 상승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달 그리고 4월 초까지 해가지고 미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미국은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다른 쪽으로 흘러서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구조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 산업 구조 자체가 미국 쪽에서부터 파생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바짝 추격하고 있는 쪽이 어디죠? 중국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먼저 AI를 만들었나요? 그게 아니죠. 미국에서 만들었죠. 여기서, 그쵸? 미국에서 시장을 열어주고 열려진 시장에 중국이 추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아직까지 못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엔비디아 그리고 플러스 HBM. 그렇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는 뒤처지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HBM 기준에서는 하이닉스의 뒤를 이을 2등 기업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사이즈로 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야 코스피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환율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환율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환율이 움직인다? 그러면 달러도 같이 움직인다는 게 되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환율이 움직이죠. 그랬을 때 달러도 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이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내려갔을 때 한국 시장의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린다?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원화 약세 기조로 돌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달러 가치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상황에서 미증시가 지금 안 좋은 위치에 있다가 올라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더 이상 미증시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단기간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조정 구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 잡고 타점 잡을까?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자, 여기 4월 초에 미증시가 반등을 하는 부분, 12% 상승했었던 4월 9일이죠. 이때 12%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미증시는 바닥이 나왔다. 제가 여기서 14,700, 800포인트 이 구간에서 전 보듯이 이제 미증시 다 빠졌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12% 상승한 요 내용을 보고 이제 다 빠졌습니다.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증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예요. 트럼프가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요때 2월 그리고 여기 3월 그리고 4월 초까지 대략 2달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왜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그냥 뒀을까요? 관세로 협박을 해도, 그리고 미국이 교역을 하지 않아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두 손 두 발 다 닫은 게 언제냐?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한다는 건 미국 국채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미국 국채가 많이 매도하면 매도할수록 국채 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그건 주식 시장이 빠졌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국채 보유국 중에서 가장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그리고 일본 다음에 중국입니다. 1등, 2등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빠집니다. 그러면 십수년 동안 모아온 중국 자산이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일본과 중국의 국채 보유 물량을 합쳐도 미국 국채 규모에 소화되는 양은요 20%대입니다. 30%가 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70% 정도의 물량은 자국에서 소화가 된다. 즉 미국 내에서 소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국 내에서 소화가 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쪽 연준입니다. 나머지는 연준은 안 팝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예요? 기업들. 그렇죠? 금융권들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채권을 팔았다는 게 되겠죠. 왜 팔았을까요? 국채를 담보로 뭘 한다? 주식을 샀거든요. 근데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년물 기준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5%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렇게 됐을 때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미국의 부채를 줄여야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미국이 그러면 돈을 안 빌려서 살 수 있어요? 금융의 나라가 미국인데 무슨 얘기냐? 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미국은요, 채권 발행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의 부채를 낮춰야 한다는 건 이자 비용을 낮춘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말을 할 때마다 국채 금리가 높아져. 금리가 높아지는 건 뭐예요?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을 트럼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뭡니까? 4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주식을 사야 할 때다. 지금 가장 주식을 사기 좋을 때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있다. 제가 실제 트럼프가 한 이야기. 이제는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지금 주식 사기 좋은 날이다. 팔지 말아라. 이 나라는 로켓과 같을 것.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이에요. 직접. 대통령이. 그렇죠? 재테크의 달인 트럼프입니다. 자,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미국은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들고 나온 건데, 관세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코멘트를 할 때마다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고 여기에 반대로 국채 금리는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트럼프는 시장에 굴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90일 후에 2번 했죠. 여기서 빠르게 협상을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편 관세 10%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강했었던 종목군들은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선반영한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4년 7월입니다.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려면 미증시가 더 빠져야 되는데 미증시가 빠지지 않는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지만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한미반도체. 자, 물론 한미반도체 삼성전자의 관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미반도체를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았을 때 삼성전자는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수량을 늘려서 금액을 키울 수 있다.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를 키워서 한번 올라갈 때 큰 금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시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어요. 그러면 시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한미반도체 그리고 테크윙 이런 종목군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HBM 장비주. 그렇죠? 이쪽은 반드시 지금부터는 필수적으로 봐야 돼요. 나스닥이 하락했을 때 제가 이제 삼성전자 더 이상 안 빠집니다. 나스닥도 더 이상 안 빠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는 여전히 빅테크가 강세를 보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댓글로 아주 조롱의 글이 달리더라고요. 쭉 또 빠졌잖아요.
이 빠졌을 때 이거 적게 빠진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나스닥이 하루에 막 3%, 저가 4.5%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렇게 빠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또 빠졌는데요.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근데 제가 다 무시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왜? 산업의 구조 자체가 단순히 주식 시장에서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과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테마가 형성이 돼서 그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뭐 단타를 칠 거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런 비중 자체도 적거니와 무엇보다 중요한 거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산업 구조를 그냥 꽉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AI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테슬라, 그쵸? 이런 쪽에서 꽉 잡고 있고 아마존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사가는 GPU 어디서 만듭니까? 엔비디아예요. 그럼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어디서 만들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 그럼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HBM3는 지금 어디 들어가요? H20. 근데 H20을 수출 통제했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우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가 중동 순방에 젠슨 왕 CEO가 따라가서 뭘 했다? 7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왔다. 그러면 중국 쪽으로 수출 통제가 됐었던 요것도 풀릴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제는 주식시장 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건 3년 이상짜리 시세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부터는 시세 구간의 시작점이 된다. 하지만 가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반도체와 테크인과 같은 지금 현재 변동성 측면에서 크게 터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삼성전자와 함께 가지고 있었을 때 수익 금액 자체를 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또는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모든 종목군들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가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기업들의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미 다 빠졌네.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확인 과정을 얼마나 거쳤나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째예요. 6개월째입니다. 요 정도 횡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스닥이 30% 가까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를 지켰다는 건 삼성전자의 락바텀이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하이닉스 측에서 먼저 나온다면 하이닉스 시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시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 HBM에 대한 공급 부족 사태가 앞으로 25년 하반기부터 나올 수 있다. 왜? 중동 쪽으로의 물량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을지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마감. 단기 조정 시작됐다. 중요점, 주가는 계속 상승 추세, 미증시 포함. 왜? 트럼프가 원하니까. 3월과 4월 초까지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는 트럼프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재테크의 달인 트럼프.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이 나라 미국은 로켓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 쪽으로 부품을 넣고 있는 기업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에 넣고 있는 기업들 어디예요? HBM 장비주들, 이쪽을 공략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유 종목 체크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죠. 두산에너빌리티 한 주도 팔면 안 돼. 몽땅 보유하고요. 알테오젠 16일부터 다음 주까지 반등 확인 후 매매 예정이다. 한미반도체 반도체 매매 시작했고요. 대형급은 정해져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장비주까지 반도체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되고요. 그리고 방산 쪽 추가 매수 완료됐고 매도는 하지 않는다. 모두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실제 어떻게 거래가 진행됐는지 계좌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전에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자, 제가 실제 거래한 내용을 가지고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까지도 강세 1.5%. 근데 원래부터 강세였다. 시장이 빠질 때도 같이 빠진 부분이 있죠. 근데 반대 갈 때 가장 빠르게 올랐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까지도 강세 구간을 이어갔다는 점. 어디서 나왔어요? 신고가 구간.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반도체 중에서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내용 보시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겠을 때 24년 초반이죠. 신고가 이후에 계속해서 시세 구간 발생하죠. 25% 14%. 반도체 관련돼서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자람 테크놀로지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75%의 수익 구간.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70% 이상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내가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왔습니다. 3월달 4월달에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트럼프가 지금이 주식 사기 가장 좋을 때다. 그 말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오고 난 뒤에 ABL 바이오 같은 종목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했지만 자, 3월과 4월 달에 시세 구간 보세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입니다. 76%대 수익 구간. 이렇게 수익이 터진다. 어떤 종목이든 시세 구간에서 가장 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체크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